안녕하세요. 마스터 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월별 센터 공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해당 월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이번에는 2월달의 세부적인 이슈들과 그에 대응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2월달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2월 이슈에 대해 미시적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은 그럼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연휴가 없어요. 그 연휴가 없다는 게 저희한테는 이슈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연휴가 없는 건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센터 입장에서는 영업일수가 꽉 찬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겐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이슈가 없이 이대로 보낼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달력을 옆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옆에 달력을 한번 보시면 2월 4일 입춘이 있었죠. 그리고 정월대보름,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작은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정월대보름과 발렌타인데이를 좀 뽑고 싶어요. 또 하나 더 하자면 입춘도 이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뭐 이벤트로서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거시적 관점으로는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1월 매출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슈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1월 달에 매출이 매우 많이 상승을 했었다. 거의 대부분 아마 센터들이 이럴 겁니다. 그 연휴도 꼈었고 신년이다 보니까 저희 새해 다짐 때문에 회원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두 번째로는 FOMC 아마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 금리 인상 기준 요거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부분들 대표님들 많이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달 3월에 관련된 이슈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3월달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충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새학기, 그리고 봄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올 3월달에 대한 우려 아니면은 뭐 기회, 이런 것들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2월달에 기대되는,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는 어떠한 이제 흐름을 타고 갈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로 2월은 지난달 매출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낮은 매출이 예상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월달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출이 한 번에 앞으로 몰렸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오히려 주춤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탄력적인 수요로 인한 이제 피트니스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꽤나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제 탐구를 하고 보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2월 휴일이 없어서 수업 소진이 비교적 잘 될 것이다. 저희가 미시적 관점에서 이 연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연휴가 없는 것에 대한 저희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장점이라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수업 소진입니다. 공휴일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수업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제 연휴 때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연휴가 있다면은 당연히 이 직원들의 의도적인 부분보다는 회원님들의 이제 의지로 인해서 수업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연휴가 없을 경우 수업 소진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 이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업일수가 2월 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월이나 뭐 5월 이런 꽉 차 있는 31일이 꽉 차 있는 달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루 이틀이 적기 때문에 매출의 기회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로는 수업 소진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영업일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업 소진이 덜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영업일수 대비 수업의 개수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제쳐두고,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출의 기회가 적어진다, 요 정도만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기회가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오히려 좀 악재일 수 있다 라는 점. 다음으로는 요거는 좀 이제 감성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휴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회원님들이 되게 한 달 자체가 길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루즈해질 수가 있다 라는 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FOMC 발표 영향. 자, 이거 이제 대표님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기준금리가 점점 우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소비는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가 더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러한 현상들은 딥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표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고안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너가 그러지 않았냐? 수업이라는 본질만 챙겨가면은 우리가 이러한 이제 재등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맞아요, 맞는데 이제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뭐냐? 우리가 산업 특성이라는 거예요. 저희 피트니스업은 사실 필수 소재가 아니에요.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이제 부가적으로 뭔가 내가 생활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금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내 취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나 그러한 사회 풍토,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돈이 있더라도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시각을 넓혀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2월 이슈에 대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으로서 이제 살펴봤어요. 자, 어떠신가요? 대표님들은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실까요? 아마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달력만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놓친 부분들을 좀 있을까 없을까 뭐 생각을 해봤을 때 미시적 관점에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월달은 졸업 시즌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사실 달력을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본다든지, 뭐 가령 학부모 회원님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회원님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 저희가 이제 동네 장사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상권 좀 벗어나서 주변의 학교들을 본다면은, 내가 차를 끌고서 동네를 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돌아본다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좀 더 이제 달력 외적으로 좀 뭐가 더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러한 졸업 시즌은 우리의 이제 예상 시나리오에서 어떠한 이제 시나리오를 펼치실 것인가. 자, 보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많이 진학을 하잖아요. 뭐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성인이 된다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으로 이제 대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그런 외모, 가꾸기,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2월 이슈에 대해서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미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연휴가 없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연휴가 없다는 거는 이제 휴일도 없고 어떠한 뭔가 국가 행사 이런 것들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또 하는 거죠. 생각의 전환을 해서
이슈를 오히려 만드는 거예요. 뭘로? 이벤트로. 그래서 각종 이벤트를 저희가 2월달에 진행을 하면 좀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출 기회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루즈해질 수 있다 라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벤트와 접목시켜 수업수와 매출 발생일이 딜레이 되지 않게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점. 자, 두 번째로는 발렌타인데이예요. 발렌타인데이는 뭐 연휴도 아니고 특별한 국가 행사도 아닌데 왜 이런 거를 이슈로 잡아놨을까? 아시겠지만 발렌타인데이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을 하는 거죠. 어떤 선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 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연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때가 되면은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접목시켜서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회원님들도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올 것이고, 뭔가 발렌타인데이네 라면서 더 머리에 인식이 잘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이제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접목을 시킨다면은 어떠한 것들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숫자를 이용하는 걸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제 좋아하는데, 우리 발렌타인데이가 며칠이죠? 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2월 14일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가령 2월 14일을 이제 근육량 증가, 그리고 몸무게 감소, 혹은 지방량 감소, 혹은 지방률 감소, 이런 것들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단기 이벤트로 진행을 해서, 즉 제공하자고 하는 게 뭐냐, 혜택이지만 혜택 플러스 동기부여를 제공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 정월대보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접근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잡곡밥은 살이 안 찐다라는 거. 우리 살이 안 찌진 않지만 실제로 잡곡밥은 좀 덜 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이 잡곡밥은 살 안 쪄 라는 이벤트 제목으로 어떠한 뭐 식단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잡곡밥을 뭔가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혜택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정확히는 못 드려요. 왜냐면은 이거를 사실 제가 제공해서 시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정월대보름 관련된 두 번째 이제 방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더위사라는 거죠. 이 정월대보름이 이제 아시겠지만 더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 약간 액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더위사라를 이제 바꿔서 내지방사라, 뭐 이런 식으로 사라라는 걸로 접목을 시켜서 어떠한 이런 이제 부분들, 아까 말했던 뭐 발렌타인데이가 됐던, 아니면은 여기서 따로 설정한 몸무게, 뭐 체지방률, 체지방량, 근육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내지방사라, 뭐 내근육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기 나름이에요. 근데 뭔가 좀 더 회원님들한테 소구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라는 것들은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입춘입니다. 입춘은 아시겠지만 봄이 시작되는 음력 관련된 이제 기념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어쨌든 음력 관련된 이제 내용, 달력의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이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몸에 확 와닿지도 않고, 이제 회원님들의 입춘 관련돼서 봄이 맞았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 뭔가 회원님들한테 소구 포인트가 안 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에는 강하기 때문에, 뭐 다를 수 있죠. 다른 회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어떠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인지, 어떠한 대안으로 마련을 할 것인지는 이제 대표님들의 자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러한 시각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드리면서 선택을 해보시라는 거죠.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제 이건 별로였다, 아니 별로다 라는 것들은 이제 그냥 참고로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월대보름이 됐던 입춘이 됐던 발렌타인가 됐던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시적 관점의 마지막 내용, 바로 졸업 시즌입니다. 이 졸업 시즌은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입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이 대입을 한다, 성인이 된다 라는 거는 외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입학생 아니면은 졸업생, 이런 이제 문구를 붙여서 졸업생들은 뭐 1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건 너무 1차원적일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단순히 이건 학생들이 봐야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보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졸업 시즌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뭐 발품을 팔아서던 뭐 온라인이 됐던 각 학교와 연락을 취해서, 아니면은 뭐 학교의 체육부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주변에 학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서들과 좀 컨택을 해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하시면 어떨까? 아니면은 정말 뭐 저희가 가장 회원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접하실 수 있는 전단지가 됐던 게시물이 됐던 그런 부분들의 이러한 문구들을 차라리 적어주시는 게, 이제 아무리 이런 대입을 하는 뭐 학생들일지라 하더라도 운동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피트니스 샵이라는, 아니면은 뭐 헬스장이라는 걸 찾아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생기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이제 마케팅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뭔가 더 적극적으로 컨택을 해보는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자, 이제 미시적 관점이 마무리됐고 이제 거시적 관점으로 넘어갈 텐데, 1월 매출 상승에 대한 영향을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자, 1월 매출에 대한 상승이 이제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회원의 유입, 이 신년이다 보니까 1월 매출이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을 텐데, 2월 달은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적어진다는 거죠. 물론 안 적어질 수도 있어요. 여파가 계속 있으면, 아니면 운영을 뭐 잘 하셨다면.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유지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유지 정책 중에서도 재등록. 당연한 거죠. 이제 1월 달에 신년이다 보니까 신규 회원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잘 해야겠죠. 정말 잘해야 돼요. 이분들 중에 몇 퍼센트, 한 20%만 남아서 1년 동안 유지만 돼도 굉장한 성과를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달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필을 통해서 뭔가 뭐 재등록을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월달 매출을, 신규에 대한 이런 떨어지는 부분들을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저 세션 등록자에게 업그레이드 유도, 이런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님들은 정말 관심이 많고
뭔가 좀 잃어보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우리는 이러한 본질적인 수업을 하고 있다. 우리의 이제 센터는 이런 컨셉을 갖고 있다. 그러니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낮아지는 신규 매출에 대한 이 방어가 되지 않을까. 소개도 제가 신규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개적인 부분들로도 이러한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FOMC 발표인데 금리 인상 대비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대출 안 끼시고 하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이제 대출을 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직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출로서 좀 땡겨서 미리 지급을 한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고를 겪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FOMC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이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달부터 2월 달, 뭐 3월 달 해서 아마 요번 연도 내내 이거는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시고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FOMC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소비자 위축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단 이제 저희가 대출을 낀 거에 대한 원금 상환이나 이자 상환은 이제 첫순이지만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소비도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소비 심리 자체가. 돈이 있어도 이거는 위축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 이 PT는 필수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님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회원님들이, 이 경기가 안 좋더라도 운동에는 관심을 갖게끔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시적 관점의 마지막 이슈인 다음 달 3월달 이슈입니다. 3월달 이슈는 제가 이제 요 두 개, 새학기와 봄축제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 거시적 관점이지만 3월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3.1절에 이제 연휴가 있어요. 3.1절이라는 연휴가 있고, 이 연휴가 샌드위치 데이로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월달에 3월달 첫 주에 아마 이렇게 샌드위치 데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분명히 더 안 나오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에서 더 뭔가 끌어잡아 당겨서 수업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완전한 뭐 하루가 비어있는 샌드위치 데이는 아니지만 요 기간에 굉장히 공항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시는 이제 고객분들, 그러니까 고객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많아요. 이렇게 껴있으면은. 요즘에는 그리고 연휴도 이제 연차도 잘 쓸 수 있는 이제 회사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언급해드렸던 새학기와 봄축제 관련돼서도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새학기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입학생들에 대한 뭔가 혜택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효과를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슈는 이슈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제가 생각이 안 날 뿐이지 다른 대표님들은 좀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잘못 접목을 시켰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봄축제. 이제 봄축제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놀러 가시잖아요. 뭐 1박 2일이 됐던 2박 3일이 됐던,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업 출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대표님들을 생각을 해서 직원분들한테 이제 코칭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회원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한 달을 3월 달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한번 이제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지를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월달 이슈 미시적 관점과 이제 거시적 관점을 통한 각종 이슈들과 그에 따른 대비들, 이런 것들 살펴봤는데, 간혹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정확한 대안도 없이 정확한 뭔가 방법론적인 것들은 얘기를 못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각 센터에 계시는 대표님들의 상황, 그리고 이제 시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일반화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일반화를 하기보다는 시각을 넓혀드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다, 저러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거는 모두한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당연히 아시겠죠, 대표님들이. 그래서 아신다면은 뭔가 이러한 관점과 생각으로 뭐 내 센터를 꾸려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고 요청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도움 요청에 좀 부담이 되신다든지 어색하셔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피트니스 솔루션으로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